안녕하세요. 플라잉너트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객실 승무원의 임무는 기내에서 승객한테 식음료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객실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처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승객과 승무원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엄청 세게 받았던 기억 나시죠? 그럼요. 생일 달에 꼭 1년에 안전교육을 한 번씩. 받았잖아요. 생일 달만 되면 긴장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 승무원들이 뭐 가늘가늘하고 뭐 여리여리해 보여도요,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거, 훈련된 전문가라는 거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 나온 김에 기내에서 발생하는 이레귤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레귤러. 단어만 들어도 약간 경계할 것 같은데요. 저희 승무원들은 줄여서 그냥 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레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그런 상황들이 다 이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내 환자, 기내 화재, 기내 난동, 그리고 기상 악화, 네, 그리고 당연히 기체 결함 들어가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레에 포함이 되는데, 승무원들이 이 이레를 참 싫어하죠. 정말 안 만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항공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뭐 소방차가 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급차가 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훈련받은 대로 잘 처리를 하지만 그래도 신체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항공기는 작은 사고가 또 뭐 큰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다 캐빈 레프트로 또 작성을 하잖아요. 밤새고 와서 이 캐빈 레프트 쓰고 있을 때는 안 쓰고 싶어. 네. 정말 밤새고 왔을 때는 네. 정신이 반 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승무원들이 아주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주니어 때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비행이었어요. 김포에서. 근데 한참 첫 번째 밀 서비스 끝나고 이제 승객들 쉬는 시간 좀 됐는데 사무장님이 올콜을 하신 거예요. 비상 상황이다. 올콜은 항상 불안한데요. 근데 나도 주니어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이제 막내니까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747-400인데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서 비행 중에. 비행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프로블럼이 생겼는데 기장님이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버트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이버트를 하겠다고 했던 공항이 하필이면 모스크바 공항이었어. 제일 가까운 데가. 그나마 그쵸, 그나마 그쪽이 없어요. 없어요. 공항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구간, 그쵸. 온라인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지상 직원도 없고 정비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항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승객들한테 브리핑하고 방송하고, 근데 이제 막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매우 침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콩닥콩닥콩닥 뛰면서 처음이니까 난 이레귤러 처음이었어. 그래가지고 승객들한테는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 다 하고 내렸어요. 내린 다음에 딱 공항 도착했는데 정비사가 대한항공 정비사가 없으니까 누가 왔냐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있는 747 보잉 747을 네네.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님이 노란 머리 뛰쳐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막 정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한두 시간으로 안 된다. 이거 한 적어도 몇 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사무장님이 뭘 결정하셨냐면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런 데에서. 시작하시니까. 시간이. 그쵸. 그리고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너희는 우리랑 계약되어 있지 않는 오프라인 구간에 있는 항공사니까 승객들 내리지 못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승객과 승무원이 다 같이 기내 안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서빙을 시작한 거죠. 이제 세컨비를 다 대표서 이제 서비스하고 음료 서비스하고 영화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4시간쯤 이제 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어떻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이 비행 시간이 거의 4시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걱정이 뭐냐면 승객들이 배가 고프잖아. 그렇죠. 드실 게 없는 거야. 어떡하지? 근데 또 기내식도 안 되고 거기는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회사가 대단하더라고요. 모스크바 영사관에 전화를 했대. 오. 지금 혹시 실어줄 수 있는 음식이 비상식량. 비상식량이 있냐? 그랬더니 비행기 문을 열고 모스크바 영사관 직원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박스로요
신라면 그 컵라면 몇 박스랑 그 다음에 사브레 쿠키.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추억의 사브레 쿠키 몇 박스를 박스로 실어주는 거예요. 비행기에. 고맙다. 갑자기 애국심 생기네요. 그렇죠. 그런 비상식량이 비축돼 있는 거네요. 있나 평소에. 봐요. 영사관에 있었나 봐. 그러니까 실어줬죠. 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기내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한국 분들은 컵라면, 외국 분들은 사브레 사브레. 쿠키와 커피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컵라면 서비스라는 게 있기 전에 그렇죠. 정식으로 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 포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들고 막 가서 컵라면에 따라 드리는데 뜨거운 물을 이게 한 3번 4번 따르면은 없는 없어요. 거예요. 또 들어오고 또 가서 따라 들고 도대체 아. 몇 번을 그 아이를 왔다 갔다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여차 해갖고 잘 도착했어요. 우리 암스테르담에. 그러고 나니까 딱 도착해갖고 호텔을 갔는데 제가 진짜 온몸이 삭신이 솟는다는 말을 그때 그럼요. 맞아. 토탈 따지니까 한 20몇 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 그 거예요. 정도 제가 되죠. 그렇죠. 2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거예요. 비행 시간 플러스 4시간 대기했던 지상, 거, 뭐 그렇죠. 지상에서 또 우리 처음에 준비해서 브리핑했던 거 이렇게 따지니까 한 22시간, 23시간을 근무를 했더라고요. 아우 졸려.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보니까 우리 그라운드에서 한 4시간 근무했던 거, 그 비행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바퀴가 안 움직여갖고 저 맞아요. 무상으로 4시간 근무한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맞아요. 못 받고. 그렇죠. 오버근무. 네, 오버근무했네요, 제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예감이 안 좋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발이 조금 날렸는데 갑자기 기장님이 방송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나름대로의 일이었습니다.